은행권 가계대출이 최대폭으로 불어난 10월, 정부와 통화당국의 경고는 점차 단호해졌습니다. 금리가 다시 1%대로 막 예전처럼 기준금리가 떨어져서 이게 비용 분담이 금방 적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해서 하신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경고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과거 정부에서 유행한 영끌 대출이라든지 무슨 영끌 투자 이런 행태는 정말로 위험합니다. 은행 대출 심사는 한층 깐깐해질 전망입니다. 국내 금융기관의 대출 태도 지수는 올해 4분기 들어 한층 완고해졌습니다. 무엇보다 가계주택에 대한 대출 태도가 지난해 1분기 이후 처음 마이너스로 돌아선 건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기조를 반영합니다. 5대 시중은행은 이미 자체적으로 가계대출 금리를 인상했고 가계대출 급증 원인으로 지목됐던 인터넷 전문은행의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 금리도 이제는 시중은행을 웃도는 수준입니다. 서민 실수요자 대상 정책 모기지인 특례 보금자리론 금리마저 올랐습니다. 이쯤 되자 애초에 부동산 경착륙을 막는다며 각종 대출 규제를 풀었던 건 정부 아니었느냐는 볼멘 소리가 나옵니다. 왜 빚을 내서 집을 살까? 왜일까요? 집값이 더 오를 거라고 전 국민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뛰어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근원적인 문제는 집값에 대한 안정, 부동산에 대한 안정, 이게 훨씬 더 근원적인 문제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정부가 스트레스 DSR 제도 연내 도입을 예고하면서 연말 대출 창구는 더 좁아질 전망입니다. 1년 만에 달라진 대출 정책에 제때 열차에 올라타지 못한 차주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정책 불신도 사회적 비용이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YTN 나연수입니다.